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표층 해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 지금 표층 해수의 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 여러분들 책이나 교과서나 참고서에서도 이 그림은 종종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개념 자체가 지구과학 1에 해당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 개념은 지구과학 2에 나오는 개념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 표층에서의 이동을 설명하고 어디에서 용승이 일어나는지, 어디에서 침강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하려면 이 개념을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기는 할 건데 대신 뭐 여기에 나오는 에크만 수송이라든지 뭐 에크만 층, 에크만 나선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외울 필요는 없다. 자, 용승이 무엇인지 침강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앞에서 심층순환 이야기하면서 조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용승이 뭐였죠? 용승은 깊은 곳에 있는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오는 현상을 우리가 용승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심층에 있는 차가운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오는 현상이 용승이었고, 반대로 이 표층에 있는 해수가 무거워져서 밀도가 커져서 아래로 가라앉는 현상을 우리가 침강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표층 순환 그리고 심층 순환, 해수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이렇게 순환을 이루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표층에 있는 해수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표층 해수라고 하면 이 대기와 접하고 있는 수심이 얕은 부분의 해수를 우리가 표층 해수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표층 해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바람이었다. 자, 그런데 그럼 바람의 방향과 똑같이 해수가 움직이느냐 궁금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바다 위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느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그림에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바람의 방향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방위표가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방위표를 표시해보고 또 하나 가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북반구라는 상황을 같이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필기하면서 보면 됩니다. 자, 지금 북반구에 있는 어느 바다에서 이 바다 위로 지속적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다라고 한번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바람이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바람을 남풍이라고 부릅니다. 바람은 불어오는 쪽에 따라서 이름을 정했었죠. 자, 바람이 이렇게 불어갈 때 표층 해수는 바람의 이동 방향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해수들도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나? 라고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이느냐?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 이 보라색 화살표, 얘네들이 해수의 이동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화살표들인데요. 보니까 가장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대기와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이 표면에서 해수의 이동 방향이 바람의 이동 방향에서 살짝 비껴나서 이렇게 해수가 이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각도가 한 45도 정도.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보니까 오른쪽으로 살짝 비껴난 한 45도 정도 비껴난 방향으로 해수가 흘러가더라. 그것보다 조금 더 아래층에 해수의 이동 방향을 보니까 이번에는 이 바람 방향에 대해서 45도 비껴난 해수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또 조금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해수가 흘러가더라. 그 아래층의 해수는 또 이 바로 위에 있는 해수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또 45도 기울어져서 이렇게 흘러가더라. 계속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수의 이동 방향이 휘다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깊이가 있어요. 이 깊이까지는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해수가 바람의 방향과 똑같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깊이가 깊어지면서 점점 조금씩 바람 방향에 대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각각의 층에서 이동하는 해수들의 이동 방향을 종합해서 평균적인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금 이 그림에서 이 거대한 파란색 화살표가 바로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 방향을 표시하고 있죠.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90도 휘어서서 해수가 이동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표층 해류들의 흐름이 결국 이 원리가 적용돼서 바람의 방향에 대해 평균적인 이 해수의 이동 방향은 오른쪽 90도, 북반구인 경우에 오른쪽 90도로 꺾여서 해수가 이동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에크만이라는 과학자여서 그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러한 해수의 이동을 우리가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크만 수송이 아까도 말했듯이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용어를 꼭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G1 단계에서 이 수송의 뭐 에크만 수송 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 바람 방향에 대해서 해수가 휘어져서 흐르는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데 이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발생하는 힘이 바로 전향력이었죠. 우리가 지구에서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면 우리는 바로 위로 쏘아 올린다 하더라도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던 위치보다 휘어져서 로켓이 도착하는 뭐 그런 예시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었죠.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물체의 이동 경로가 휘게 하는 그러한 힘을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하는데 이 전향력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해수의 이동 방향도 바람의 이동 방향과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수의 이동 흐름을 우리가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깊이가 깊어질수록 점점 오른쪽으로 휘듯이 이렇게 해수의 이동이 나타난다. 이게 꼭 나선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해서 뭐 이걸 에크만 나선이라고 하고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는 깊이를 뭐 에크만 층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용어 자체의 개념을 우리가 지금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해수의 이동 방향과 바람 방향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표층 해수는 바람이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불 때 보이죠? 필기하는 거.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바람이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불 때. 이 바람의 방향은 바뀌겠죠, 지역에 따라. 어쨌든 이 표층에 있는 해수, 대기와 접하고 있는 이 표면에 있는 해수들은 북반구의 경우에는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로 휘어져서 흐르고요. 남반구는 전향력이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왼쪽 45도로 꺾여져서 흐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는 북반구라는 가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평균적인 이 해수의 흐름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해수가 흘러가고요. 남반구에서는 방향의 왼쪽 90도로 흘러간다. 다 적었죠? 이거 뒤에 가서 우리가 그림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층 해수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바람 방향. 표층 해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바람이었는데 이 바람 방향에 방향과 똑같이 해수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남반구냐 아니면 북반구냐에 따라 이렇게 바람 방향에 대해서 90도 기울어진 방향으로 해수가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자, 요 밑에 있는 그림 우리 한번 볼까요? 방금 우리가 배웠던 이 개념을 한번 적용해서 해수의 이동 방향을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왼쪽에 대륙이 있고요. 오른쪽에 해양이 있어요. 이렇게 대륙과 해양이 접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연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해안가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바람이 이렇게 위쪽으로 지속적으로 불었다라고 하네요. 역시나 여기도 우리가 북반구라는 가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람이 이렇게 위쪽으로 지속적으로 분다면 평균적인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대륙 쪽으로 표층 해수가 몰려갈까요? 아니면 먼 바다 쪽으로 해수가 흘러갈까요? 우리가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해수가 흘러간다라고 했죠.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륙 쪽에서 먼 바다 해양 쪽으로 해수가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륙과 해양이 접하고 있는 이 연안부에서는 표층 해수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죠.
이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먼 바다로 해수가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연안에서 대륙과 해양이 접하고 있는 부분에서 표층 해수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지구는 뭐가 남아 돌거나 부족하거나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난 상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해진 표층 해수를 채워주기 위해서 누가 채워줄 수 있겠니? 심층에 있는 차가운 해수, 그러니까 더 깊은 곳에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차가운 해수가 상승해 와서 이 표층 해수가 부족해진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겠죠. 이렇게 심층에 있는 해수가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용승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대륙과 해양이 접하고 있는 부분 여기서는 용승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승과 침강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 표층 해수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지구과학 1에서 이 에크만 수송 개념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하고 있나 보려고 그 하나를 더 켜놨거든요, 화면을. 근데 수환이 배경화면이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수환아 수업 듣고 있지? 그래 고마워. 마치 아침에 출근한 내 모습 같아가지고. 자, 똑같은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왼쪽에는 대륙이 있고 자 카메라 안 켠 친구들 빨리 켜시고 자 똑같이 왼쪽에 대륙이 있고 오른쪽에 해양이 있는 상황에서 역시나 북반구에서 이번에는 바람의 방향만 반대로 바뀌었어요. 바람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도 바뀌게 되겠죠.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 아니야. 그치? 해수의 이동 방향은. 바람 방향에 이번에는 오른쪽 90도니까 해수가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 즉 아까는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표층 해수가 빠져나갔다면 이번에는 표층 해수가 대륙 쪽으로 몰려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이 대륙과 해양이 접하고 있는 이 연안부에 표층 해수가 쌓이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것도 싫어. 이렇게 막 뭐가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이 싫어요. 그러면 이 쌓여있는 표층 해수를 보내야겠죠. 어디로 보낼 것이냐? 더 심층으로 보내게 됩니다. 해수가 쌓여있는 해수가 표층에 쌓여있는 해수가 심층으로 가라앉게 되죠.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침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승과 침강 자체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용승과 침강 자체는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이제 요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그럼 어떤 경우에 용승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경우에 침강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막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있고 용승이 자 이 상황에 이렇게 북풍이 분대
용승이 일어날까, 침강이 일어날까? 여기 적혀 있죠, 용승이라고.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 있을 거니까 문제에서는 용승이 일어날 것인가, 침강이 일어날 것인가? 이 족도 부근에서 용승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왜 용승이 일어날 것인가? 바다 위에 이렇게 저기압이 형성됐을 때 여기가 북반구라면 혹은 여기가 남반구라면 용승이 일어날 것인가, 침강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려면 결국 이 바람의 방향과 표층의 수, 이동 방향의 관계 얘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 현상은 그 표층 수온의 이동이 변하면서 이 표층 해수의 이동이 변하면서 이 수온이 달라지는 현상인데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표층 해수의 이동에 대해서 먼저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이 용승과 침강 우리 다 했지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용승이라는 건 심층의 깊은 곳에 차가운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오는 현상을 우리가 용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면 일단 수온이 용승이 일어나기 전보다 내려가겠죠. 차가운 해수가 상승했으니까. 그리고 이 차가워진 해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주변 대륙들의 기온이 떨어지는 효과도 나타나게 되겠죠. 이 수온이 주변 기후에 영향도 미치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도 뭐 일어날 수 있다. 요거 뒤에 가서 우리 한 번 더 나옵니다. 침강은 반대로 층해수가 쌓여서 얘가 신층으로 가라앉는 현상. 을 우리가 침강이라고 합니다. 용승이 어떤 건지 침강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어떤 경우에 용승이야 어떤 경우에 침강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용승과 침강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들이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겨서 74쪽을 보면요. 용승과 침강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용승이 일어나는지 어떤 경우에 침강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오늘은 일단 우리 연안용승, 연안침강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림이 총 4개가 나와 있어요. 4개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이 4개 그림마다 빈칸에 뭐 바람이 북풍인지 남풍인지 이때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하는지 동쪽으로 이동하는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자 그대로를 막 외우려고 들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얘들아 많잖아. 북반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반구도 있고 그러면 총 8개를 기본으로 외워야 되는데 우리의 뇌는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4개 빈칸 다 정리 안 할 거거든요.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방법 하나만 익히면 문제에서 어떻게 상황을 바꿔서 나오든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 자, 연안이란 개념은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대륙과 해양이 바다가 접하고 있는 부분을 연안이라고 한다고 했다. 여기 보면 지금 오른쪽에 대륙이 있고 왼쪽에 바다, 해양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접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연안이라고 합니다. 이거 앞에서 살펴봤던 거지, 방금. 우리 그림으로 용승이랑 침강할 때. 자, 문제에서 그림에서 일단 북반구라는 가정이 있고
그러면 전향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니까 바람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90도로 해수가 이동을 할 거다. 뭐 대륙의 서안, 뭐 대륙의 동안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야. 지금 여기 방위표가 나와 있지. 여기 북쪽, 서쪽, 동쪽, 남쪽이고 대륙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륙의 서쪽에 지금 바다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서안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외우지 마. 여기가 대륙의 서안이냐 동안이냐 묻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해수의 이동 방향을 판단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용승이 일어나느냐 침강이 일어나느냐를 보는 거죠. 자, 지금 이 경우에 북풍이 불고 있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이런 북풍이 불고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북풍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이건 남풍이잖아. 그치? 잠깐만. 북풍이다 라고 하면 북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고 있을 때 해수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돼요? 북반구인 경우에 바람의 이동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해수가 이동하겠죠.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대륙에서 먼 바다, 외해라고 하죠. 먼 바다로 표층 해수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연안 부근은 표층 해수가 부족하게 되죠. 그렇죠? 표층 해수 부족. 그러니까 이 부족해진 표층 해수를 채워주기 위해서 깊은 곳에 있던 차가운 심층 해수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현상을 용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대륙의 서안에서 북풍이 불 때 해수는 이 방향이 지금 서쪽이죠. 서쪽으로 이동하고 연안에서는 용승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하나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대륙의 서안에서 지금 현재 바람이 북풍으로 불고 있고 그러면 해수는 서쪽으로 이동해서 결국 연안에서는 용승이 발생한다 라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글로 대륙의 서안, 북풍, 서쪽 이동, 용승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최소 8개를 외워야 된다니까. 그럼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두세요.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똑같이 지금 대륙이 오른쪽에 있고 해양이 왼쪽에 있는 이러한 경우에 바람의 방향이 이번에 남풍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친절하게 바람의 방향을 표시를 안 해주고 물어볼 수는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판단을 해야 돼. 남풍이 불고 있다. 해수는 어디로 이동하느냐? 북반구니까 바람 이동 방향의 오른쪽 90도. 이번에는 먼 바다가 아니라 대륙 쪽으로 해수가 이동하고 있네. 그럼 이 부분에 해수가 쌓이겠지. 그러니까 이 쌓여있는 표층 해수가 가라앉아서 침강이 일어날 거야. 자, 똑같이 남풍이 부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바다가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표층 해수가 대륙에서 먼 바다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되니까 역시나 부족해진 표층 해수를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글로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 좀 정리를 해둬야 될 건 지금은 우리가 북반구의 경우를 살펴본 거고 남반구의 경우도 문제를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남반구는 전향력이 반대로 작용하니까 북반구와 표층해수의 이동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즉,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로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이 일어난다. 한 가지 경우만 우리가 살펴보자. 제일 우리 첫 번째 살펴봤던 이 대륙의 서안의 경우, 그러니까 대륙의 오른쪽에 있고 대륙의 서쪽에, 왼쪽에 해수가 있는, 바다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여기가 해양이고 여기가 대륙이라고 해보자. 지금 첫 번째 경우가 북풍이 불고 있는 경우였죠. 이렇게 북쪽에서 불고 있을 때, 북풍이 불고 있을 때, 북반구의 경우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해수가 이동하면서 이 연안에서 용승이 일어났었죠. 남반구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향력이 반대로 작용해서 해수의 이동 방향이 이번에는 왼쪽 90도로 해수가 이동하게 됐죠. 그러니까 먼 바다에 있던 표층 해수들이 대륙 쪽으로 계속 몰려 들어오게 되니까 이번에는 용승이 아니라 침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아까 북반구와 마찬가지로 용승이 일어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람이 반대로 불어야겠지. 바람이 이번에는 남풍이 불면 이 경우에 용승, 연안 용승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 용승, 이 표층의 수가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먼저 배웠고 그 다음 용승과 침강에 대한 개념을 배운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용승이 일어날까 침강이 일어날까를 판단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안 용승, 연안 침강은 뭐 별개의 개념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대륙과 해안이 접하고 있는 이 연안 부분에서 어떤 경우에 용승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경우에 침강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선생님이 그 나눠줬던 기본 문제풀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 보면 28번, 문제 28번이 오늘 우리가 한 내용에 대한 문제거든요. 똑같이 그림이 나와 있죠. 육지와 바다가 접하고 있고 바람이 하나는 가에서는 이제 남풍, 나에서는 북풍 불고 있는데 당장 기억 보기를 보면 용승이 일어나는 곳은 가이다. 그러니까 용승이 일어나는 순간이 일어나냐. 우리 오늘 했던 거 이거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케이스를 외울 필요 없이 그림을 보고 하나만 기억하면 돼. 북반구인 경우와 남반구인 경우의 해수의 이동 방향, 이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되는지만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때그때 자료를 보고 적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문제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 적도 부근에서 위도, 영도, 적도 부근에서 용승이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바다 위에서 저기압 또는 고기압이 형성됐을 때 이런 경우 바다 위에서 저기압이 선성되면 우리가 그 태풍이라고 하죠. 물론 뭐 풍속 조건 이런 것들을 만족을 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용승이 일어나는지 침강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 다음 주 등교해서 마저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